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한 주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M&L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K-스타트업 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2023년 4월 3주차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이제 지원 사업들이 이제 지나가는 중이다 보니까 이번 주는 좀 자잘자잘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또 한 8페이지 역대 최고로 많은 페이지 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살펴볼 건 제법 있는 편입니다.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좀 유용한 내용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살펴볼 만한 지원 사업인데요. 일단 뭐 학생 창업 유망팀 도전 K 스타트업 이제 6월 14일까지 아직 뭐 시간은 넉넉하게 남아 있는데 도전 K 스타트업 이제 학생 리그가 이제 열리고 있다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신창사라 그러죠. 4월 26일까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딤돌 지원 사업이죠. 창업성장 기술 개발 사업 하반기가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4월 19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멘토링이나 투자 상담이나 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뭐 입주 공간, 창업 경진대 공모전 이런 것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나온 건 이 공모전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러레이팅 쪽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특별히 이제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놓은 이유가 있는데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원래 뭐 작년부터도 제법 있었던 편인데 조금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재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보통 엑셀러레이팅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그 AC, VC라 그러잖아요. 이제 투자사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주로 본 투자자가 이제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이제 두 개는 아니고 이제 엔젤 투자사가 있고 그다음에 AC 창업 기획사가 있고 그다음에 VC 창업 투자사가 있는데 이제 VC 창투사가 원래는 이제 투자 기업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그 어떤 요인들이고 이제 창업 기획사는 한 5년 전쯤인가 그때 이제 그 벤처 육성 보호법인가 뭐 하여튼 그거에 의해서 이제 생겼는데 이제 조금 더 작은 규모의 이제 시드 레벨의 창업 기업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육성을 하는. 근데 아무래도 초기 창업 기업들은 조금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제 엑셀러레이팅을 하겠다, 즉 창업 가속화를 시키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어느 정도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뭐 엔젤 투자사는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냥 완전 초기 단계의 엔젤 기업들이 엔젤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건 조금 얘기가 다르고요. 근데 이제 이 창업기획사가 사실은 되게 좀 애매모호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엔젤이라 그러면은 인큐베이팅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큐베이팅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 다음에 VC 창업투자사라 그러면 거의 그냥 돈만 넣는 이제 FI 파이낸셜 기반의 이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치게 되면은 엑셀러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그 기획 어떤 엑셀러레이팅 의무도 있고 그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돈을 넣는 마이크로 VC의 역할도 있게 돼 있는 편인데요. 근데 보통은 모든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그런 AC들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엑셀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활동, 흔히 얘기하는 창업 보육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넣고 그 돈을 굴리는 형태의 일이 사실은 굉장히 다른 종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보면은 자금을 집어넣으면서 뭐 이제 엑셀러레이션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단계적으로 맞는데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은 엑셀러레이팅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돈을 넣는데 좀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돈을 중심으로 하는 그냥 투자, 흔히 얘기하는 재무적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데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AC들인데 의외로 AC를 좀 이렇게 빼보면은 정부 지원 사업 이런 위탁기관으로 활동하는 AC들도 있어요. 실제로는 청창사에도 지금 몇 개 들어가 있고, 근데 이런 데들은 실제로 보면 마이크로 VC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재무적 투자보다는 좀 더 이제 키우겠다. 그리고 그 키우는 가운데서 옥석을 가려서 우리가 이제 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상적으로 그렇게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기업들 AC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생각보다 엑셀러레이션을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을 투입한 다음에도 효과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투자자로서의 역량이 되게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AC다 그러면은 이제 후자,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팅보다는 마이크로 VC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무적 투자를 중심으로 한 AC와 인연을 맺어가는 게 좋은데 어느 쪽이 됐건 간에 뭐 AC든 VC건 간에
어떤 기업을 양성한다, 육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대외적인 어떤 그 존재의인 거고, 실제 이들도 법인이잖아요. 영리법인이잖아요. 영리를 추구하는데 여기서 영리 추구라는 건 돈 놓고 돈을 먹는 거죠. 뭐 솔직히 뭐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노골적이긴 하지만 돈 놓고 돈 먹는 거 맞아요, 실제로. 어쨌든 자금을 투입해서 이 기업 가치가 커지면은 거기서 이제 회수를 하면서 이익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아무데나 돈을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수를 해야 되니까. 회수가 안 되면은, 이익이 안 나면은 회사가 망하잖아요. 뭐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인데 그런 걸 다 빼고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는 기업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 회수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막 어느 순간에 뭐 짜잔 짜잔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뭐 진짜 뭐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창업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막 이렇게 막 콜드메일 보내면서 막 이렇게 저 뭐냐 그 뭐냐 뭐 투자를 받고 싶어서 막 이렇게 IR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A씨나 VC들도 굉장히 많이 기업들을 찾아다녀요. 그 무슨 뉴스나 이런 데 나온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컨택을 해보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도 이제 좀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보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이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돌립니다. 그래서 뭐 전통 있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은 실제로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을 볼 수 있고, 또 투자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지도 볼 수 있고, 또 그들의 IR을 보다 보면 또 내가 또 배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는 많이 참여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만 이제 좀 작년부터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은, 분위기가 달라진 건 아니고요. 분위기는 똑같은데 지자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너무 이렇게 돈만 퍼주는 것보다는 실제로 공공기관에서도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펀드를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A씨나 이런 쪽은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펀드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말은 되는 게, 그냥 돈을 넣어가지고 기업이 크게 되면은 실상적으로는, 성과적으로는 이 기업이 잘 되면 좋지만, 그 기업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뭐 그 수익을 내가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 입장에선. 그러니까 어떤 세수 확보나 재정의 확보 측면에서도 투자의 역할을 우리가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시작이 된 게 맞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조성이 된 펀드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렇게 운영이 되는 그 취지는 좋은데, 제가 보니까 거의 경진대회처럼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저희도 이제 투자를 하니까, 이제 저도 그런 어떤 그거보다 좀 더 빨리 다른 컨셉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서울대에서도 실제로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는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무슨 컴피티션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방향성은 좋은 기업, 그리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윤이 나는 기업들한테는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게 한 개면 한 군데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는 거고, 5군데면 5군데 다 하는 거죠. 근데 지자체에서 하는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은 경쟁대회를 해서 컴피티션을 붙이고, 이게 둘 중에 이제 1등 하는 팀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개쯤 좋은 기업이 올라왔다 그래서 5개 기업이 다 투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 1등만 받고 나머지 뚝 떨어지고요. 그 진짜 막 열심히 준비한 게 이제 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5개 기업이 다 별론데 그래도 무조건 하는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이상한 구조를 가져가가지고, 요즘엔 저도 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는 웬만하면은 참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즘에 조금 스탠스가 달라진 게, 그냥 참여하면서 경험을 쌓는 건 좋은데 투자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배우는 걸 목적으로 하고, 투자 유치활동 IR은 그냥 알아서 따로 하셔라,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조금 분위기가 이상해요. 하여튼 근데 뭐 요런 이제 있다는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했지만 큰 건 없어요. 이제 김혜영 엑셀러레이팅 IR 컨설팅 참여기업 코어 파트너스에서 모집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준 A씨 역할을 하는 데가 이제 IR 컨설팅을 한다. 그냥 그래서 이게 뭐 강추 이게 아니고 그냥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데 나가서 내 거 발표도 해보고 질문도 받아보고 계속 그렇게 노출이 되면서 남하고 소통도 하고, 또 내 아이템을 남들은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걸 계속 해야지 이제 여러분도 역량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되고요. 같은 개념으로 이제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리더스 포럼 IR 피칭 참여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주기업 삼육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 예비창업자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요거 뭐 신창사 뭐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글로벌 스타트업 IR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참여기업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벤처기업 협회에서 하는 데가 되게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라는 거죠. 근데 그냥 경험 쌓는다라는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벤처 창업 인턴제 참여 인턴 모집인데요. 이거는 뭐 무슨 뭐 창업자적이라기보다는 뭐 교육에 가까운 성향인데 한번 참여해 보시면 또 나름대로 남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좀 넣어놨습니다. 저희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울산 동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입주자 모집하고 있고요. 창업교육은 뭐 별도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여의도 쪽에 사무실 좀 오고 뭐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 좀 가끔씩 봤는데요. 솔직히 이제는 창업교육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네요. 그냥 제가 좀 요새 창업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많이 보기도 하고 좀 듣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제일 잘해요. 그렇습니다. 아유, 말해놓고 나기 이상하네. 자, 2차 지벨리 테크 플랫폼 입주기업 모집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기반 소셜벤처 육성 지원사업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보시고 뭐 이런 이제 지원사업은 이제부터는 뭐 예창패나 초창패나 이제 창중대 떨어지신 분들이 안타깝게 탈락하신 분들이 또 지원해가지고 이런 거로 또 수소하게 시작을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드 투 스타 투자 프로그램 1기 보육기업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되게 좋을 거예요. 가서 되게 큰 도움을 받을 텐데 막상 이 안에서 투자에 선정이 되려면 좋은 기업이 10개 넘으면 10개를 해주는 게 아니고 1위 뭐 2위 뭐 얼마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볼 때. 이렇게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정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좋은 기업 있으면 다 투자하는 거. 그래야 이제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잘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순위를 매기고 있어. 이게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네스트 해운대 1기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1기 네스트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 자금 조달할 때 되게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서 뭐 해운대 쪽에 계시는 분들 한번 입주기업 알아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동네도 좋은 것 같은데요. 달구벌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뭐 상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뭐 항상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공가 막 그럴 거예요.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안전 신기술 공모전이 나와 있습니다. 공모전이니까 이제 울산 쪽 계시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문화콘텐츠 상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청년 신규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요. 사업화 자금 조금 대주면서 교육과 컨설팅 해주는 뭐 나름대로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 이제 예비 창업자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교육이나 멘토링 지원하면서 일부 이제 지원 자금도 대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융합 사업단에서 K 디지털 챌린지 창업 경진 대회 나와 있습니다. AI 쪽 하시는 분들은 창업경진 한번 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센터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모집하고 있는데요. 무역센터에서 뭐 어떤 테스트베드인지는 사실 좀 구체적으로 안 봤는데 이런 것들도 뭐 그냥 소소하게 한번 지원해 볼 만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작년에도 나왔었는데 반려동물 산업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뭐 예창패나 초창패랑 이렇게 겹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복수에는 안 되는데 안 되신 분들은 또 이런 데 내가지고 또 반려동물 쪽 요즘 크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파크랩이죠. 스파크랩 이제 굉장히 큰 이제 AC 중에 하나인데 엑셀러레이터 이제 프로그램 21기 모집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서 가장 정평이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원그룹에서 딥체인지 스타트업 프라이즈 시즌5 참가자 모집인데 이것도 일종의 엑셀러레이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창업가 협회에서 청년 기업 육성 우수상품 발굴 판로 지원 사업이라 그러는데 뭐 이것도 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아이디어톤 창업 경진대회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원에서 중소벤처기업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엑셀러레이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 청량군에서 사회적 경제 창업 프로젝트 경진대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아이디어 공모전 나와 있고요. 이런 거 소소하게 계속 한번 넣어보세요. 그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이런 데 노출 안 하고 내 사업만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사업만 진짜 열심히 하다 끝나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에는 진짜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가지고 좀 눈과 귀를 계속 열어두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진짜 딱 장인 정신으로 이렇게 막 일변도로 가시는 거는 당연히 또 존중해 드리는데 뭐 특별히 막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면은 무거운 엉덩이를 들어서 어디라도 한 번씩 가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마케팅 판로개척 지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시에서 창업정책 지원서 모집 공고 나와 있는데 경북인데요. 창업 정착인 걸 보니까 이제 여기 가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런 게 있고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스마트 해상 분류 창업 오디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원주산업협력단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테크노파크에서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 수정 공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내보세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거 필요한데 저작권 그 영상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근데 또 이미 저는 다 뭐 유튜브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딱히 또 등록할 필요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전관광공사에서 세종관광 스타트업 공모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터넷지원사업에서 스타트업 챌린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이제 지원사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창업기업 투자 연계형 사업화 지원 사업이니까 이것도 엑셀러리팅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뭔가 이제 5번째 페이지까지 가보면서 느끼신 게 뭔가 약간 좀 하나하나가 되게 좀 그래도 이거 괜찮아 보이네라고 하면서 이렇게 눈에 딱딱 들어오는 게 없죠. 이게 보통 예창배 초창배 끝난 그 직후에 나오는 것들이 약간 이렇게 나름대로 괜찮은 서비스들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고 막 우후죽순으로 지금 여기도 지금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제가 고른 것만 10개쯤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약간 막 1억 원, 5천만 원 줄 때 정도의 그 임팩트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찾아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적어도 뭐 1년차, 한 2년차 정도까지는 많이 해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에서 ESG 코스메, IR마트 데모데이 창관 모집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가서 구경 한번 해보시라고 넣었고요. 배재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안양산업진흥원에서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 지원 사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입주기업인데 한성 KS콘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백성문화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마케팅 지원 사업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유사한 그 참여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크몽에서 제가 교육은 안 골라드린다 그랬는데 개발사는 알려주지 않은 외주개발 A2Z 웹이다. 한번 웹이나니까 그냥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외주 기업들이 어떤 로직으로 일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알아볼 수는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어지간한 이제 집단에서는 교육은 이제 추천을 안 하는데 크몽은 또 워낙 외주 중심으로 성장을 한 그 플랫폼이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하는 거는 제가 그러니까 교육을 요즘에 좀 잘 추천 안 드리는 게 가면 돈을 내고 더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추천해 드리면 좀 그래가지고 근데 뭐 크몽이 그러진 않을 테니까 한번 이런 건 관심 있는 분들 쓱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로우파트너스에서 국방기술 활용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팅이 엄청 많아요. 또 있죠. K캠프 부산 5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나와 있습니다. 뭐 콜즈 다이나믹스 로우파트너스 뭐 하는 회사냐 찾아보시면은 다 뭐 엑셀러레이팅이나 아니면 그거 기반의 교육이나 이런 거 하는 데예요.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냥 다 그냥 자기네들의 그 풀 이용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천관광공사에서 뭐 인천관광 마이스 스타트업 공모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크리에이터 창업 지원 사업 나와 있습니다. 크리에이팅 하시는 분들 한번 관심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개발특허진흥재단에서 노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또 엑셀러레이팅 또 나왔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에서 그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라이즈 2023 서울의 어워즈 모델 오를 기업을 모집한다.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의미는 있는 게
어워즈 무대에 오를 기업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공모전과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 건데 어쨌든 큰 스타트업 페어에서 어떤 그 제일 상단에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나가서 좀 이렇게 업력 쌓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뉴스미터 단뉴스에서 뭐 언론 홍보 보도자료 배포 지원 사업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짜는 쓰시고요. 돈 내서 뭐 해라 그럼 하지 마시고 이러면 됩니다. 예.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숙명여대 스노우랩 시리즈에서 푸드, 소프트웨어, 소셜벤처 쪽 이제 참여 기업 지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고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스타트업 경진대회, 이것도 경진대회죠. 경진대회 나와 있습니다. 전남에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나와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주는 참 뭔가 되게 많은데 이건 너무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걸 보다 보면 이 중에 이제 나한테 맞는 게 한두 개는 이제 걸리는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이 프로그램들이 다 그 지원 자금 받아서 나라 돈 받아서 세금 받아가지고 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고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될 어떤 퀄리티가 있고 KPI가 있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경은 많이 쓰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진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가봐서 또 나쁠 건 없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이제 가서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냐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여기서 뽑아먹을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M&A 소식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원 사업이 끝난 요 시점이 가장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약간 속강 상태예요. 그래서 상담 요청도 좀 덜 들어오는 편이고 약간 이제 숨통 돌릴 때 좀 되고 저도 이제 한 엊그제까지 좀비처럼 다니다가 이제 어저께 아침에는 좀 링겔도 하나 꽂고 그리고 좀 이제 살아났는데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작년에 원래 요 지원 사업 끝난 그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창업 교육의 시기다라고 해서 그때 컨셉을 잡았던 건 올해 2022년 그때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제가 개인적인 일이 좀 터져가지고 그걸 못했죠. 이걸 다시 이어서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해봤는데 더 중요한 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영상을 올리긴 올릴 건데 이번 주부터 나오는 컨셉은 리셋입니다. 리셋은 뭐냐?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이 이제 3년이 지났고요. 이제 10,000명의 구독자를 모았고, 또 그 뒤로 이제 쭉 떨어져요. 이제 안 올라요, 이제. 근데, 지원 사업도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 되니까 이제 또 많이 빠져나갈 것 같은데요. 어느새 영상이 500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리가 안 되는 시기가 됐어요. 이제 500개 정도 되면 저도 정리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3년 전 얘기는 이제 지금은 다시 들어도 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올해 제가 제일 생각했던 큰일 중에 하나는 이제 한번 여태까지 했던 걸 정리해서 또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진짜로 창업가들을 위한 어떤 지침서 같은 걸 한번 써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면 콘텐츠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것들 물론 리셋을 한다고 지우는 건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겠지만은 그 내용들을 일부는 반복을 하고 일부는 리뉴얼을 해서 한번 창업 교육 예비 창업자,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교육을 A to Z로 해서 한번 리뉴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기존에 없었던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없었던 내용이라 그래서 새로운 거냐 그럼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좀 전달하는 방식, 말을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생각하는 방식을 좀 많이 다각도로 좀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창업 교육의 어떤 본질이 아닐까 싶은데,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업을 실제로 해봤고, 또 투자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한 5년 동안 이제 쌓여온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이제 수많은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보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한테 이제 창업을 BM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업 계획서 어떻게, 이거는 그냥 그때그때 시즌에 필요한 테크닉에 대한 교육인 거고, 이제는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진짜 막 투자 받고 해가지고 막 3년차, 4년차 되는데 정작 회사에 돈 굴러가는 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기초부터 다시 한번 좀 다듬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커리큘럼을 지금 아마 제가 이번 주 중에 좀 짤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연말에는 또 괜찮은 올 가을쯤에 또 괜찮은 책도 한 권 내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500개 정도 되는 이 콘텐츠를 이제는 그대로 이제 놔두긴 하겠지만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뭔가를 더한다기보다는 여기서 다시 한번 리셋을 하고 새롭게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가 된 어떤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책 하나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제가 한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그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상하지도 못한 책이 나올 겁니다. 자, M&L 스타트업 원스톱 클리닉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지원 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이제는 이거 이용하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실은 이거는 교육이에요. 어떤 컨설팅이 아니고 실제 오시면 상담에 가까운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개인 지도 상담에 가까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거는 교육이고요.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 이제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어디를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들어보고 많은 얘기를 들어봤지만 도저히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얘기들이 없는 그런 분들께서는 한번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선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무료는 아니고요. 절대 뭐 저렴한 금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 대부분은 그 금액만큼의 결과물은 가져갔다라고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평안한 또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발표평가 준비 중이신 분들이 아직 있죠. 지금 또 지원자들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이미 끝나신 분들은 또 잘 정리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